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청각 파트너 히어링허브 대구센터 박혁순 원장입니다. 혹시 보청기를 착용했는데 삑 소리만 들리고 말 소리는 잘 안 들리거나 이상한 잡음으로 인한 불편함으로 보청기 착용에 실패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보청기에서 잡음이 생기는 이유, 그 중에서도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6가지 원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돔 또는 쉘 문제입니다. 먼저 보청기를 귀에 꽂는 부분인 돔이나 쉘이 귀에 딱 맞지 않거나 파손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 소리가 새어나가고 그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면서 삑 불쾌한 피드백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쉘이 너무 헐겁거나 깊게 들어가게 되면 귀 안에서 반사음이 생겨 울리는 소리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돔을 교체하거나 쉘을 귀에 맞게 다시 제작해야 합니다. 잃어버릴까봐 너무 깊게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귀가 갑갑해서 덜 넣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또 본인 판단으로 돔을 자르거나 변형시켜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난청 유형과 난청 수준에 맞는 돔과 쉘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혼자 판단으로 변형시켜서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어내지 마시고, 착용감과 음질, 소리적인 불편과 관련해서는 피팅 담당자와 상담을 한번 나눠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벤트 문제입니다. 보청기 착용으로 귀 내부와 외부를 이어주는, 쉽게 말해서 통풍구입니다. 이 벤트가 너무 작으면 저주파 소리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귀 안에 갇혀서 웅웅 울리는 소리가 나고 먹먹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벤트가 너무 크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드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작 착용 단계에서부터 내청력에 맞는 적절한 벤트 크기를 조정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편안한 착용감을 위해서 중요해요. 제작한 지 얼마 안 된 기속형 보청기이고 벤트로 인한 문제가 생겼다면 이 부분은 제작 초기에 빨리 쉘 재제작을 통해서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버리면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고주파, 저주파의 작은 소리 증폭입니다. 보청기는 작은 소리를 키워주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피팅 값이 설정된다면 고주파는 쉬익 하는 화이트 노이즈 같은 전자음, 저주파는 웅웅 울리게 들릴 수가 있어요. 특히 고주파를 너무 키우면 기기 자체에 전자 잡음이 좀 증폭이 돼서 조용한 데서도 자꾸 잡음이 들린다는 반응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ADD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보청기 사용 효과를 파악을 하고, 또 착용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사용 후기를 녹여서 보청기를 개인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2dB 차이로 불편할 수도 더 잘 들릴 수도 있는 최저가 피팅 단계에서는 고주파, 저주파 이득을 섬세하게 조절해야 하는데요. 기기 자체의 스펙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차이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피팅을 통해서 최대한 최적화를 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압축 또는 리니어 피팅이 있겠습니다. 보청기의 압축 기능은 작은 소리는 더 키우고 큰 소리는 덜 키워서 편안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하지만 압축이 너무 과하게 설정이 되면 모든 소리가 비슷한 크기로 들리게 됩니다. 그 결과 말 소리는 묻히고 에어컨 소리, 냉장고 소리 등 생활 소음이 더 강조돼서 들릴 수가 있죠. 다섯 번째, 마이크 빠짐, 구조적인 내부 피드백. 보청기 마이크가 제대로 고정이 되어 있지 않거나 제품 내부 선정리나 부품 간의 공간이 적절히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기기 내부에서 탁탁 소리나 윙윙 하는 불규칙한 잡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고장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소리를 들어봐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고정하거나 부품 간 공간 확보 등은 센터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고 해당 증상을 확인하고 제조사로 전달하여 조치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혹여 이 수리 관련 부분에서는 급한 마음에 당일 수리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요. 보청기를 제조하고 수리하는 일을 해본 입장에서 제조사 밖에서 일어나는 수리 행위는 오히려 일을 덧나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제조사 수리팀으로부터 조치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귀안, 이물질로 인한 되울림. 귀안에 귀지가 많거나 염증으로 인해 귀안이 붓거나 습기가 많다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귀안에서 반사돼서 울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평소보다 울리거나 보청기 소리가 둔탁하게 울리면서 잡음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이비인후과에서 귀 상태 점검을 먼저 하고 보청기 삽입 깊이나 벤트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귀지 제거의 경우는 의료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청기 센터에서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귀지가 보청기 소리에 영향이 있을 정도로 많거나 귀지의 위치가 고막에 가까울수록 더더욱이나 이비인후과 진료를 통해서 귀지 제거를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귀지가 조금 있는 것이 건강하다고 보는 게 이비인후과 전문의 의사 선생님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보청기 사용으로 귀지를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조금이라도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보청기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 있는 6가지 원인들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보청기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만으로는 제가 어떤 문제일 것 같다 이야기 드리기 힘든 부분들이고 또 피팅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청기를 개인에게 최적화시키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값이 바뀌기 때문에 착용하시는 분의 사용 경험, 상태를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또 저희 히어링 허브처럼 상담실에서 소음 환경을 제시하는 VSE 피팅을 활용하게 되면 특히나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잡음과 소음들에 대해서 좀 더 개인에게 알맞은 설정을 찾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항상 저희 고객분들에게 보청기가 착용하자마자 내 귀처럼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불편을 좀 감수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더 잘 듣고 재활을 잘해 나가시는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그러나 이 참고 사용하기 힘든 정도의 잡음이 계속돼서 적응 단계를 거쳐도 꾸준하게 활용하기가 어렵다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겠죠.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나에게 맞는 보청기 피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상 히어링허브 보청기 대구센터 박혁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